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했던 남자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휴식을 잘 취하셨나요? 혹시 이어폰을 오래 끼고 있어서 귀가 좀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던 스테레오 사운드, 서라운드 사운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TV를 사면 자주 끼워주는 사운드바에 보면은 서라운드 사운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걸 자주 보실 텐데 그게 대체 뭔지, 그리고 왜 요즘에는 스테레오 사운드 지원이라는 말이 없어졌는지 한 번쯤 궁금했던 적 없으셨나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우리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폰으로 이걸 보고 계신다면은 폰 스피커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실 거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은 여러분께서는 귀 가까이에 작은 스피커 하나씩 놓고 듣는 셈이 되는 거죠. 왼쪽 귀 하나, 오른쪽 귀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스피커가 보통일 텐데요. 보통 컴퓨터 스피커도 양옆에 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좌우 구분이 되는 배치 형태, 이걸 가리켜 스테레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만 있는 건 어떤 거냐? 이걸 가리켜 모노 사운드라고 합니다. 스테레오와 모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왼쪽과 오른쪽 구분이 된다는 점일 텐데요. 이게 되면서부터 사운드를 더 다채롭게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에서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도 되고,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되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팍팍 튀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스피커 두 개로 소리를 재생하는 포맷을 투채널 스테레오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피커가 사운드를 재생하는 거니 사운드 리프로덕션 포인트가 두 개인 시스템을 2.0 채널 스테레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레오 시스템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스피커로 우리가 듣는 음역대, 주파수를 다 재생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피커를 보면은 주로 큰 동그라미가 아래에 있고 작은 동그라미가 위에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동그라미 크기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음역대, 주파수가 달라지는데요. 동그라미가 커질수록 더 낮고 더 에너지가 큰 소리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스피커는 이 동그라미 크기가 커지는데 한계점이 있는 거죠. 책상에 놓을 때 너무 크면 책상에 올라갈 수가 없고, 거실에서도 너무 크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서브우퍼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2.1 스테레오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0.1이 서브우퍼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저음만 담당하는 서브우퍼 하나, 중음부터 고음만 담당해주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스피커 두 개,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말이죠. 더 좋은 소리를 향한 엔지니어 및 오디오파일들의 욕심은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리라는 것은 입체감을 뜻합니다. 책상에서는 스피커 두 개만으로도 여러분께서 듣는 공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지만 극장같이 넓은 곳에서는 스피커 두 개만으로는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었는데요. 소리는 방사형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멀리 나갈수록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왼쪽하고 오른쪽 스피커 바로 앞에서 소리가 잘 들리는데 가운데에서는 음상이 잘 표현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벨랩 연구소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스피커 놓으면 되지 않냐 해서 가운데 스피커가 있는 3.0 시스템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보통 앞에 스피커가 3개 있는 시스템은 영화관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이때는 음악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1933년이 되겠습니다. 이때면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가 살진 않았죠. 이 배우들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암살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크린 앞쪽에 있는 소리들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 혹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즉 관객 뒤쪽에 스피커를 놓아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도, 최초의 서라운드를 적용했던 첫 작품이 애니메이션이었던 판타지아가 되겠습니다. 시도 자체는 좋았으나 흥행은 하지 못하고 뒤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5.0은 한동안 잊혀지게 됩니다. 이게 아마 잘 됐으면 김구 선생님께서 서라운드로 노래를 들으셨을 수도. 이후에 이런저런 발전을 거듭하고 여러 레이아웃들이 고안이 되면서 지금의 5.1 서라운드가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5.1은 리스너 주위에 스피커 5개 그리고 서브우퍼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스피커는 앞쪽에 왼쪽에 하나, 레프트, 가운데에 하나, 센터, 오른쪽에 하나, 라이트, 뒤 왼쪽, 레프트 서라운드, 뒤 오른쪽, 라이트 서라운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표기법으로는 레프트 리어 또는 레프트 서라운드 두 가지를 번갈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치는 똑같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브우퍼는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 스피커 아래 또는 옆에 배치하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운데가 제일 나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스피커 두 채널을 양옆에 놓게 된다면 7.1 서라운드 시스템이 됩니다. 짱이에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더 입체감이 풍부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마음은 멈추질 않고 급기야 스피커를 천장에 띄워버리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돌비 애트모스 레벨을 도달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까지 설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걸 보실 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스피커를 천장에 띄우는 거는 5.1 서라운드 시스템부터 가능한데요. 한 개씩 띄우진 않고 두 개씩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5.1.2 또는 5.1.4 시스템이 되고 7.1 서라운드에 스피커를 띄우게 되면 7.1.2 또는 7.1.4가 되게 됩니다. 맨 앞에 있는 숫자는 땅에 있는 또는 리스너 귀 레벨에 있는 스피커의 개수, 가운데는 서브우퍼의 개수, 마지막은 천장에 달려있는 스피커의 개수로 보시면은 알아보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뭐 스피커 마음대로 사다가 여기 놓고 저기 놓고 막 이렇게 놓고 하면 안 되냐? 굳이 이렇게 딱딱하게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고생시킬 필요가 있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화 또는 음악을 제작할 때 모니터링을 저 스피커 포맷대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제작하고 사운드 정보를 저장을 할 때 각각 스피커별로 각각 채널별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된 사운드가 그 스피커로 가서 플레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소리는 가운데로, 왼쪽 스피커 소리는 왼쪽으로, 뒤쪽 소리는 뒤쪽 스피커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일례로 제가 7.1 서라운드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실수로 왼쪽 귀 사이드하고 오른쪽 귀 뒤편 스피커 채널을 바꿔 끼웠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놓고 엑소 위치를 보다가 시꺼먼 줄 알았습니다. 분명 옆에서 들려 앉아서 뒤로 튀어나오고 뒤에서 나와야 되는 포탄 소리가 옆으로 튀어나오니까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포맷이 필요합니다. 아마 서라운드 사운드라고 하면 사운드바 광고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사운드바 광고를 보면은 5개의 서라운드 스피커가 들려준 웅장한 사운드, 이런 식의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서라운드 사운드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스피커가 뒤에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배치된 스피커를 앞에 갖다 놓고 서라운드 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엄연히에게선 트루 서라운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하고 싶어도 소파 뒤에 스피커를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스피커와의 거리 확보는 힘들 테니까 트루 서라운드 아니지만은 사운드바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서라운드는 한번 꼭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관 말고 집에서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 스테레오, 서라운드 사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스테레오 사운드는 이미 기본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테레오라는 말을 잘 안 쓰게 되고요. 이제 서라운드 사운드를 표준으로 잡기 위해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애플의 WWDC에서는 에어팟 프로에 서라운드 사운드를 재현하겠다고 해서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들어보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상 소리였던 남자였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쪽지를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